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업무 협약 체결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남 시민건강과장입니다. 조은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황보정숙 식의학안전과장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세출 예산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 현황과 세출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및 의료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 제공을 위해 울산 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과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12월 국회에서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타 면제가 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타당성 재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울산의료원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실시 설계 용역은 5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내 의료 문제 개선 및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범서읍의 보건지소를 증축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동하절기, 헌혈 공백기,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 시민에게 지역 상품권을 추가 지원하여 헌혈 홍보 및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시민중심 맞춤형 100세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과 계층별 수요에 맞는 시민 밀착형 건강정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강 뉴드림센터,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다양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진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지원하고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및 고당 등록관리센터, 암센터,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관리
지원 강화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한방 난임 치료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자살 예방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설치와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전구군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심리지원 및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24시간 운영,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지정 운영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명지킴이 교육 등을 통한 생명종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역 및 기초 치매 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 인식 개선과 조기 발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및 인지 재활 프로그램, 가족 교실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총력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및 검사기관 확대로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역학조사반 22개반 210명 운영으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로 대응하여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을 3개소 추가하여 6개소 428병상을 확보하였고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는 2개소로 672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관리 의료기관도 9개소 3,600명을 관리하도록 확충하였고 앞으로도 관리 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정부의 추가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고 이상 반응 감시 및 피해 보상 지원도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방역체계 확립으로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에이즈, 결핵, 한센병 등 감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 등록, 관리 및 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 소독 등 지역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성인, 임산부, 노인 등 생애 주기별 필수 예방 접종을 적기에 시행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덜어먹기 등 식문화 개선을 위한 방역 안심식당 지정 운영, 외식업소 입식 좌석 시설 개선 지원,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홍보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 및 음식점 위생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의무 적용 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불량식품관리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의료기반 구축으로 재난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무분별한 의료법인 설립 방지 및 건실한 의료법인 설립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올해 중앙병원 등 3개 의료기관에서 418병상 553명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아 전용 응급실 및 닥터카 운영,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운영 등 위급 상황에 신속한 응급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신규 운영으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심야 시간대에 시민들이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약물 복용 상담으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위생방역 안심도시 울산구현입니다. 식중독 취약 분야 집중관리, 식중독 사고 신속 대응반 운영, 모의훈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집단 급식소 방역 선물 꾸러미 지원, 치약업소 컨설팅 및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해 식중독 사전 예방 단계부터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유통식품 수거 검사 실시 등 위생업소 안전관리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지도 단속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위생방역 안심도시 울산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을 위해 일상적 방역 의료 체계로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금년도 오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태희 우리 국장님 지난해까지 정말로 그 코로나 대응 또 반에서 총 또 진두지 또 하신다고 노가 많으시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 그 한 2년 동안 우리 저 시민건강국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여태 우리 또 과장에서 국장을 또 이래 또 진급을 또 승진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러나 또 이 코로나가 지금 완전 이 3년 차 이래 또 접어들고 있는데 정말 참 우리 시민들이 참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염원하고 있는데 또한 최근 들어서 이 확진자가 뭐 급속도로 또 이래 확산되고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또 우리 또 시민건강국에서 또 대응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라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수일 의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저희들이 그 힘으로 지금까지 잘 대응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2월 25일 날 오미크론 1호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 40일 만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검출률이 지금 100%입니다. 100%고 40일 만에 지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전체 확진자 발생 수만큼 지금 이번 40일 만에 지금 6,000명 이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약 800명 정도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우리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아마 첫 주 정도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측들이 보면은 거의 이렇게 좀 빗나가기를 기대를 했지만은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 명이 발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국이 현재 우리 울산이 확진자 전체적으로 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1%거든요. 1.1%면 2,100명 하루에 울산에 2,100명까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우리가 2% 정도니까 그 2%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 4,000명 하루에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이 그 대유행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방역 정책을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바꿔가고 있는데 우선 재택 치료는 그 전부터 이제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재택 치료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90% 정도까지 재택 치료를 병상 배정을 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그까지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한 90% 재택 치료로 전환을 하면은 이제 10% 정도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제 쉽게 말하면 위험군들이라고 보면 그럼 4,000명 우선 2,100명까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한 병상이 1,10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통 평균 한 5일 입원하거든요. 5일 입원하면 퇴원을 하기 때문에 그 5일을 버티면 이제 된다는 결론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상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증이라든지 위중증 병상의 가동률은 지금 거의 지금 우리가 가동률 자체가 아주 낮기 때문에 이제 위중증 위주로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걸로 보고 그다음 4,000명이 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에 이거는 이제 그 병상 운영에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중증 위주로 병상 배정하고 이제 나머지는 재택 치료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확진자들을 관리하는 우리 그 재택 치료 관리 의료기관들이 지금 9개로 늘어날 건데 이런 병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집에 있지만 그 비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하고 또 하루에 2번은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제 우리 전담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만 명이 전국에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또 4,000명까지 이제 대입을 해서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울산 상황은 여력은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들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또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지금 확진자가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난 그 숫자가 발생하니까 영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또 더 제약을 받지 않나 이런 우려스럽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한 이 규제를 더욱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은 규제를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그런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펼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사실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3년째 엄청난 이제 그 영업 활동에 이제 그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기본 틀은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도 지금 2주 연장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작년, 저작년 이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강화를 하지 않고 점점점 확진자가 많아짐에도 강화는 하지 않고 이제 유지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완화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예상은.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강화만 해가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정부가 뭐 완화를 하는 게 그냥 무책임하게 완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적된 정보를 분석을 해보면 전파력은 월등히 높다. 2, 3배 델타에 비해서 높은 건 확실한데 이제 치명률은 그러니까 한 8분의 1 정도 델타에 우리가 우한 폐렴이 처음 발생됐을 때 저작년에 2019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치명률이 한 2% 됐거든요. 그다음에 델타가 한 0.8% 됩니다. 0.8%. 그런데 우리 지금 오미크론은 0.16%. 독감 치명률이 0.11이거든요. 그러면 0.16이니까 독감보다 조금 더 치명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이제 치명률이 안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첫째 이제 정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아직 권한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2주 지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걸 그러면은 완화를 어떻게 할 건지 강화를 하면 강화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걸 이제 판단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 거기 우리는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전국이 지금 통일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상황을. 예. 예, 시간 한 1분 더. 예, 지금 뭐 이래 뭐 오미크론이 뭐 그 치사율이 이 뭐 조금 대체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완화하더라도 그러나 그 방역 그 준수 규칙은 철저히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수 예방 수칙을 관리 감독도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또 이래 또 대응해야 감염병 그 확산에 또 방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이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한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그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먼저 코로나에 대한 그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만 명 이렇게 뭐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행정에서 이런 발언을 하거나 텍스트를 문구를 낼 때는 좀 신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20만 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가져주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 이제 그런 공포의 이미지, 좀 이제 우려의 이미지를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고민을 하신다면은 좀 그런 데 대해서 좀 신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죠? 앞으로 이제 어차피 지금 이미 우리 시민들은 너무 이제 지칠 대로 현재 지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좀 하실 때 좀 그런 걸 좀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 자가키트 신속 항원 절차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정부에서 공동 수매를 해서 또 일률적으로 전국에 나눠준다고 지금 하고 있던데 시중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내부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혼란이 또 생겨요.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미 그런 걸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은 그 전에 어떤 절차적인 대응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그 검사소나 이런 데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곳도 많거든요. 실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 운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시합을 출전했을 때 출전하기 전에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운동을 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는 선별검사소에 가서만 받아야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가 키트를 못 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서, 왜냐면 그 현장 회사나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데도 이런 이제 정책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많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19년도부터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헌혈 수급이 지금 계속 불안정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군 그리고 우리 울산시 산하단체까지 그 공무원들의 공과 활용을 적용을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 했는데 현황이나 이런 걸 계속 쭉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늘지는 않아. 아예 더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헌혈 수급이 뭐 홍보가 계속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공급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산재병원 해 주셨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심리 지원 대응해서 업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코로나 확진 부분이나 아니면 확진 그 가족분들의 심리 대응 말고 우리 기존의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 대응은 지금 여기 서면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구군별로 조사를 해서 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 상인회라든지 뭐 학교 종사자라든지 여러 분야적으로 욕구가 들어오면은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 심리 대응을 맡고 있는 간호사분들이라든지 뭐 회오리 센터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따로 작년에 그 힐링 숲 체험 이런 활동을 해서 심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요, 우리 자유 소상공인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면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반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뭐 협회든 이런 다 통해서 어디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루트를 좀 알려주시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직접 행정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하면은 협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문자 알림이든지 아니면은 뭐 텍스트 이미지를 만들어서라든지 홍보를 하든지 일정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필요 사항이든 어떤 내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데 그런 부분을 할 곳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병원에서 기존에 우리 병원에 그때 비용 차이 비용의 문제가 있었는데 매매 대금하고 이런 부분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마무리됐었나요? 예, 울주군하고의 그 비용 문제였는데 울주군에서 저희들이 이제 부지 매입비를 울산시와 울주군이 이제 50대 50으로 하게 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었는데 울주군은 그 처음에는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일회성으로 내겠다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5년 해서 1년에 2회씩 10회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도 10회 분할 하기로 했는데 울주군 의회에서 이자 문제를 조금 거론을 내어가지고 이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일회성으로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왜 공익사업에 이자가 나가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익 사업이지만은 공유재산 물품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자는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할 때도 저희들이 이자와 계산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과장 그 50대 50으로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예, LH하고 그때 협의를 하면서 예, 예. 그 처음에 감정가하고 그 뒤에 아. 실제 조성 원가하고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 추정가로 했지만은 적성이 되면 조성원가로 한다라고 또 매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견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이제 저희들이 500억을 예상했는데 매매 계약할 당시 72억으로 산정이 되어서 72억 정도가 확산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제 울주군과 뭐 타협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 주민 협의는 지금 뭐 내용 아십니까? 아직 저희들은 도로 개설로서는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 LH에서 그 건축 공사를 하기 때문에 LH 소관입니다. 만약 건축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기존에 산재 병원이 이제 완공되고 나면은 울산시는 그거를 이제 추가 병상을 더 확보를 해서 확대하겠다, 뭐 500병상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울산시만의 뭐 향후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아니면 국비 확보 방법이나 뭐 이런 게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국비 확보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하고 예, 예. 협의가 마무리된 건지 맞습니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협의 이후에 네. 그 추가로 늘어난 과나 이런 부분까지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300병상으로 해서 설계가 가지고 있는데 500병상을 할 때는 또 같이 협의해서 한다라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협의를 해서 하는데 안 하면 끝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건 협의했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예? 그래서 협의 자기들이 못 하겠다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닌가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여태익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의 감염병 관련해서 일선에 가장 또 경험도 많으시고 일선 책임자께서 이제 국장으로 영전을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앞서 우리 의원님 질문한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산재병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도 공공의료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을 관련해서 지금 산재병원 같은 경우는 울산시는 전혀 개입을 안 합니까? 운영 산재병원 관련해서 산재병원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산재병원은 건축 아니 운영 만들어서 운영은 저희들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도록 지금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어떤 요구 조건들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의료원도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울산에 이제 유치되는 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울산시는 이 그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위탁을 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데 여기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지금 산재 전문 공공병원인 경우는 이게 이제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국가가 운영을 하는 거고 국가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맡아가지고 할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되는 거고 이제 의료원은 이거는 순수 우리 시 의료원이기 때문에 운영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뭐 그거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없고요. 네.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고 뭐 이제 위탁도 뭐 장단점이 있을 거고 직영도 장단점이 있을 거고 방금 그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앞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뭐 성남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이런 의료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더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또 벤치마킹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따로 그거는 또 검토를 해가면서 일단 우선 설립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두고 우선 타 결정이 우선 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되면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이걸 우리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너무 섣부르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 의료원들을 이렇게 보면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좀 부작용이랄까 또 우려가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열심히 유치해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또 뭐 예를 들면 대학병원이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었던 성남의료원 그 규정을 보니까 그거는 또 대학병원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좀 미리 좀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운영 방안들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감염자가 20대 이하의 비율이 한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 같은데 우리 18세 이하 예. 청소년이 한 24% 정도 됩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높고 우리 가장 이제 고위험군이라는 60세 이상은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13% 정도 되는데 18세 이하 청소년 같은 경우가 24% 정도 되니까 거의 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반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백신을 이제 접종한 그 연령대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미접종군이 이제 예. 연령이 어린 군이다 보니까 그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뭐 전국 평균의 어떤 추세에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 건지 그 18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접종률 예, 말씀입니까? 18세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접종률 중에서 청소년 접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아니요, 정확한 수치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가 우리 지역에 지금 발생 환자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통계나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자하고 재택치료 환자가 이제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지원해주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근데 이게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또 기다려라 해가지고 확보되면 주겠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우선 그 특교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다음 물품은 저희들이 이제 구군에서 이제 이걸 확보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재택 치료자가 4,905명을 지금 했습니다. 재택 치료를 한 인원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방역 지침이 이제 변경이 돼서 자가격리든 재택이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비확진 동거인들도 다 같이 했거든요, 격리를. 지금은 이제 동거인들하고는 이제 격리 물품도 지급 대상이 아니고 또 이분들을 그렇게 같이 격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재택 치료나 자가 격리 때문에 행정력이 소비되던 게 지금 엄청 많이 줄고 있는 거죠. 자가 앱도 이제는 폐지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금전적인 어떤 생활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그 시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단 말씀입니까? 지금 예,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가지고 다 예. 한다고요? 네. 그 부분 제가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현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정을 위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종하고입니다. 여태 국장님을 비롯한 시민 건강국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일일 하루도 공휴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여러분 수고를 믿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좀 더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 했고 뭐 의원들 다 돌아가시면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보다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치명률이 좀 낮으니까네 중앙재난관리 우리 협의를 할 때 거리 두기에 9시가 최소한도 시간을 10시나 아니면 더 가능하면 12시까지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생사 처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또 1시간이라도 좀 더 이렇게 그런 거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좀 이렇게 관찰되도록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꼭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고받은 것 중에 인상 깊은 게 몇 가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울산 공공병원을 지금 우리가 울산 공공의료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타에 어떤 지금 벽이 좀 걸리는 것 같는데 이거는 그 예비 타당성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지금 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망이?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울산과 광주가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협심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을 했는데 예타 면제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어서 네네. 타당성 재조사 대상도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제 국비 설계비를 반영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8일자로 재조사 사업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고 이 복지부에서는 검토하여 기재부로 또 사료를 또 이관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기재부에서 KDI로 지금 우리 타당성 재조사 용역 이걸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9개월이 소요된다 하는데 저희들은 타당성 재조사를 KDI에서 조사하면서 저희들에게 또 제출되는 요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그럼 이렇게 좀 난관은 조금 있지만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응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는 시의 판단에 맡기지만 잘 넘어가고요. 한방을 우리 협진과를 반드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시대의 요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울산에 그 뭐 여러 가지 헌혈과 관련된 일의 뉴스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좀 겨울철에 헌혈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니라시면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참여하는 그게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참여율이 저하다 보니까 헌혈이 긴급하게 많이 그 어려운 모인데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며칠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제 현재로 3.91분을 저희들이 3.91요? 네네. 지금 5단계가 있는데 관심, 주의, 경계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네네. 전국 평균이 3.51인데 저희는 3.91로 3.91 같으면 정상이 아닌가요? 정상입니다. 그게 5일이 정상인데 예. 이제 그렇지만 5, 3, 2, 1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상이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죠. 근데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좀 시가 우리 그 혈액오만 전체 홍보에 맡기지 말고 예.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 단체 이런 데서 자진해가 좀 이렇게 좀 뭐 옛날 같으면 그 행정 지도라 하나 이렇게 우리가 8, 90년대 많이 했던 뭐 좀 이렇게 행정 지도를 좀 통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급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대응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생활 습관이 좀 바뀌어가지고 입식 우리 지원하는 이게 호평이에요, 솔직히. 시민들이 식당에 들어가지고 옛날같이 이렇게 방석을 앉아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이제 집에도 익숙하게 소파 문화에다가 식탁 문화가 몸에 배 있는데 식당에 가면 이 방에 옛날에 이 앉던기 지금 입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이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6억으로 가지고 시구를 커버가 다 됩니까? 이게 구청하고 3억이 그 3억에다가 시 3억이 이렇게 해서 6억을 가지고 하면 울산에 수많은 이게 그 음식점 조리업체가 판매점이 있는데 여기 가능합니까 이게? 예, 시거역 안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그 입식 좌석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는 12.3억으로만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구군에서도 3억의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게 작년까지 되고요. 그럼 전부 다 우리 시만 부담해 왔습니까? 네, 12만 3억 부담을 해서 17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3억 예산으로 하게 되면 한 300개소 정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런데 지금 네. 업주들은 이걸 요구가 많을 건데 예,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구군에서도 직접적으로 본인들도 매칭을 하기로 협의가 되고요. 매칭하기로 이렇게 했습니까? 네. 좀 더 확대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울산시 전체가 좀 이렇게 빨리 바뀌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부근에도 좀 이렇게 50대 50으로 좀 매칭하면 안 되는가요? 지금 50대 50 매칭입니다. 3억 그래? 3억 해서 6억입니다. 6억인데 좀 더 내면 안 되는가? 하여튼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이게 주민들한테 좀 생활에 가장 이렇게 밀착된 이런 그 생활 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좀 이렇게 신속하게 다 바뀔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지원을 좀 부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임 시설을 우리가 1년에 한 16억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과거 같으면 생각도 못한 걸 이제 우리가 정부가 우리 시가 우리 정부는 8,200만 원 정도 지원해 우리가 11을 거의 대부분 다 충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한 효과 있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이거 난임 시술의 성공률 이런 걸? 네네. 저희들이
그 작년까지 계속해서 이 시술 횟수를 네네. 이제 국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네. 늘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작년까지만 해도 또 17회인데 올해는 또 21회까지 또 나눔 시술 그 기회를 늘려서 그 시술을 그러니까 늘려주는 그런 건 좋은데 예. 그걸 모니터링해서 성공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계속 보건소를 통해서 예, 예. 또 보고를 받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예. 성공률이 돼가지고 해마다 지금 시작했는데부터 지금 올해까지 작년까지 그죠? 제- 작년까지 한 실적을 저한테 한번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3년치 현황이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서면 쭉 보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연도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슬쩍이 예산 대비에 우리 평가도 한 번씩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 그죠?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주세요. 지난번 한의사 협회 회장님이 이게 한방과 관련된 이렇게 자기들이 한방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직이라고 자진하던데 뭐 그런 것도 좀 같이 해가지고 예, 원래 저희들도 한방 난임 예. 시술 부분도 오늘 예산을 일반 편성했다니 그죠? 예, 예. 일반 예산 보조금이 아니고 예산 예, 예, 편성해 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된 상황이 돼가지고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뭐 특별한 적은 안 되지만은 그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로 우리가 그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안수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감염병 우리 조은진 과장님. 예, 물론 지금 코로나 예방 접종 또 젊은 층에서 예방 접종을 또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혹여 울산에 예방 접종을 위해서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피해 사례가 있는지 울산에 그런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인간성이 충분한 지원이라서 30만 예약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건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한 1,600건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사망이 한 건 있고요. 사망 50대 남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어떻든 이제 사망 한 명이고, 사망이 총 41명이네. 41명. 41명이고,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가 27명. 그 다음에 기타 주요 이상 반응이 99. 이런데 이제 일단 이상 반응 전체 신고 건수는 13,500건 정도.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자들 이런 보상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 분들에게 또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안 그래도 이런 멀쩡한 사람이 이 코로나 예방 접종을 인해 가지고 사망 사건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래 병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런 피해자가 때문에 예방 접종을 많이 꺼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피해 보상 관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좀 이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지원 좀 해줘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저 식약 안전과장님, 네. 지금 뭐 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데 음식점에서도 요새 배달 문화가 배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우리 위생 점검을 또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식약 안전과에서 그런 음식점 배달 위주로 많이 음식점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또 뭐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안전 점검에 네. 철저히 점검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영업에 지장 되는 일도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개선을 좀 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재전문공공병원 적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협약 체결 추진사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남 시민건강과장입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 적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울산광역시 업무협약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의 열악한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과 감염병 및 대형 재난사고 대응에 필요한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적기에 건립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8일 우리 시와 울주군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협약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울산시와 울주군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병원 건립 후 운영 종료 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태하강변 공동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의료시설 용지를 우선 조성하고 매매대금 완납 전에 토지 사용 승낙과 소유권 이전에 대해 적극 협력하며 울산시 울주군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KDI 적정성 검토에서 총 사업비가 2,059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울주군 태하강변 공동주택지구 의료시설 용지의 부지 면적 3만 3천 평방미터, 연면적 4만 7,962평방미터에 300병상 18개 진료 과목, 2개 연구소 규모로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와 협력기관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울산의 첫 공공병원이 될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상수도 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업무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